암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암은 좀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암을 진단받은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절망감, 불안, 분노,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부정적 감정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암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암은 좀 치료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을 건전한 어떤 신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암 진단 후에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 우울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암 환자,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빌리프 워크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암의 진단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빌리프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워크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불건전한 신념을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암 진단 후에 이런 감정들 막 올라오잖아요. 막 불안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절망감도 올라오고 막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누구나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꾸려고 막 자기 자신이 막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불면이나 만성 피로 같은 이런 신체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의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암 진단 받은 후에 이런 감정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특히 암 진단 받고 나서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자기 자신이 막 이제 끄달려 다니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종양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빌리프 워크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뇌의학적으로 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암 진단 후에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본능적 감정이거든요. 이 본능적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 심피질의 이성작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안 깊숙이에 들어있는 이 우리가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한 원시적인 뇌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고피질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이성이 아닌 어떤 감각적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원시적인 어떤 생존 본능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본능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존 본능이 위험을 딱 인지하고 자신한테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인가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삶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나 두려움, 절망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걸 감추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 이게 불안이나 두려움, 우울감 같은 것을 바꾸는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종양심리학 교과서의 빌리프 워크란 방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시작은 1952년일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암세포를 키운다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제시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인지행동요법이라든가, 이 인지행동요법은 심리학에서 쓰지만은 정신과에서 쓰는 방법이죠. 또 명상, 여러분들이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명상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빌리프워크는 이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빌리프워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 빌리프워크 할 수 있는 어떤 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뭐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걱정이 되어서 일에 막 손에 막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렇다든지, 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온통 그 생각에 그냥 빠져 있어 갖고서 뭐 이렇다든지 할 때 제가 3개의 예를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정적 감정의 수치가 7 이상인 거예요. 이 상태라면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프워크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막 끌어올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그 정도 될 때에 이것을 빌리프워크를 실행하는 거예요.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질질 끄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7 이상일 때 빌리프워크, 내 신념,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프워크의 어떤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좋은 것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보통 자신에게 뭔가 막 나쁜 것을 찾아서 막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에 마음이 가면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리고 이 불안, 분노, 절망감, 두려움, 우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 좋은 것을 탐구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질도 올리고 암을 치유하는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 후에 이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또 이것은 결국은 내가 그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암은 죽음이다, 암은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예요. 이는 결국은 지속적인 어떤 불안과 절망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빌리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 치료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암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암을 극복하고 건강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쪽에 마음을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의 믿음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빌리프워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 마음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치유력을 높이게 하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암을 치유하는 어떤 건전한 생활 습관로 나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간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 바꾸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이런 신념이, 새로운 건전한 신념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생활 습관도 건전하게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암은 치료 후에도 막 재발할 거야, 막 치료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재발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암은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다 라고 하는 불건성 고정관념을, 이걸 한번 바꿔보는 거죠. 결국 이제 암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조그마한 신체 증상에도 막 자기가 재발할까, 또 이게 병이 왔나, 이런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빌리프워크를 사용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암은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다, 암은 치료에도 재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을 빌리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 나는 지금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전한 어떤 신념,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빌립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환자는 재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빌리프 워크의 예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암 진단 후에 자기 비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내가 과거에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암에 걸리지 안 했을 텐데 라는 자기 비난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그냥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빌리프 워크를 적용해 보면 암은 단순히 내 과거의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라는 이 건전한 신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몸에 충분히 습득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빌리프 워크는 암 진단 후에 암은 곧 죽음이다, 암은 치료가 힘들다라는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생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절망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해결했더니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암 딱 진단받는 순간 우리는 7가지 불건전 사고에 빠지기가 쉬워요. 결국 이 7가지 불건전 사고 때문에 우리는 암 진단 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부정적 감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이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이고 불안감이잖아요. 절망감, 분노, 우울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 진단 후에 빠지기 쉬운 7가지 불건전 사고를 먼저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암 진단 후에 가장 많이 환자들이 이 불건전 신념에 빠지기 쉬운데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건전 사고가 또 결국은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 또 희망이 없다는 이런 불건전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불건전 생각은 결국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절망감을 만들고 불안 같은 어떤 부정적 감정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의 이 불건전 사고는 암의 치료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불건전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예요. 암의 치료는 좀 힘들다, 어렵다는 이 불건전한 이 생각이 결국 또 두려움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암이 재발할 거야, 완치될 수 없어 라는 이런 불건전 사고인데, 이런 불건전 사고는 결국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거 내 잘못이야, 자기 비난을 하는 이런 불건전 사고인데요. 암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불건전한 생각은 결국 자책감이나 죄책감 같은 이런 부정적으로 만드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힘들어요. 암은 누구누구 때문에 막 생긴 것 같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불건전 사고인데 결국은 누굴까요? 남편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부인 때문에 내가 암 걸린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막 분노, 원망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암에 걸린 나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런 불건전 사고가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려서 치료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암에 걸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될 뿐이야,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하지 라는 불건전 사고예요. 이런 경우는 절망감이라든가 우울감, 외로움 같은 심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7가지 이런 불건전 사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감, 죄책감, 우울감, 배신감 같은 이런 부정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분리피 효과를 통해서 이 불건전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한번 바꿀 수만 있다면 이 7가지의 이 부정적 사고를 해결하면서 또 우리한테는 7가지의 큰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7가지의 치유 효과를 또 하나씩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효과는 당연하죠. 심리적인 안도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 환자가 나는 결국 암으로 죽을 거야 라는 이 불건전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속적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그를 통해서 내 몸은 암과 싸울 수 있고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면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고 또 치료 과정에서 더 안정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치료 중에 스트레스 수준이 쫙 줄어들므로 인해서 면역력이 강화하는 그리고 신체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임상에서 보면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좋아지는 게 있어요. 신체 증상이 좋아지는데 불면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환자는 자존감이 정말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 감정을 부정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있던 환자가 빌립보그를 통해서 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건전한 신념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도 많이 줄어들고 또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게 되고 회복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환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하나의 동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임상에서 좀 직접 보게 되면은 이게 치유 과정에서 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또 상냥하게 사는 어떤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으로 빌립보그가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과는 치료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암은 치료되지 않는 병이라고 이런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치료하는 환자들은요, 치료 효과도 별로 안 좋지만은 치료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빌립보그를 통해서 치료를 통해 암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건전한 신념을, 이 믿음을 키워주면은 치료와 받는 사람은 치료 과정에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에 있어도 상당히 더 협조적이게 되게 되고요. 적극적인 어떤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종양심리 연구에 따르면은 이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치료에 대한 몸의 반응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도 많이 있죠. 임상에서 보면은 의심 없이 이렇게 치료된다는 믿음을 막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효과는 삶의 질 향상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 이게 향상된다. 암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라는 이런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삶의 질이 어떨까요? 하지만 이걸 빌립보그를 통해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많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암과 함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건전한 신념으로, 이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일을까요? 아마 일상생활이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효과는 자기 치유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정말 미래도 없어 라는 이런 불건전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빌립보그를 통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암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건전한 신념,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게 되겠죠.
있는 절망감을 또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암에 걸렸지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기암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시려면은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건전한 신념을 키워라라는 이야기고요. 6번째 효과는 치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항암 치료가 고통스럽고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빌리프워크를 통해서 항암 치료는 내가 회복될 기회를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이 건전한 신념으로 바꿨더니 항암에 대한 부작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건 뭐 계속해서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 뭐 이런 치료에 대한 이 건전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작용이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효과입니다.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지지를 강화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짐이 될 뿐이야, 폐가 될 뿐이야 라는 이런 불건전한 생각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빌리프워크를 통해서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 상부상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다 라는 이런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면서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지와 함께 암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임상에서 보면 이 사회적 지지 회복 및 강화는 일상생활에서 암을 치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빌리프워크는 7가지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암 진단 후에 어떤 이제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암 진단 후에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빌리프워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빌리프워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또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회복력을 강화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몸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신체 치료에 너무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신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암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날도 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 암 진단 후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빌리프워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빌리프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암 환자의 부정적 감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빌리프워크하는 방법을 이건 좀 집중해서 조금 들으셔야 될 거예요. 빌리프워크는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든가 아니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든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이때 이제 빌리프워크를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부정적 감정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의 요인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이때 이제 빌리프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리프워크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요. 첫 번째, 준비물이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글 쓸 수 있는 종이 한 장을 준비를 해주세요. 당연히 볼펜도 함께요. 종이하고 볼펜 준비하셨나요? 예, 그러면 일단 종이를 이렇게 되면 백지죠. 글을 써야 되니까요. 예, 종이를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반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맨 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T자 모양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에 가능하시면 가운데에 접은 곳에 볼펜으로 여기를 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가 있으면 자로 이렇게 딱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 줄이 좀 덜 그어졌네요. 예. 근데 이렇게 그어 가지고서 위는 또 위로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백지의 제일 위쪽에다가 현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감정을 하나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이다 그러면 불안을 적으시면 되고, 두려움이다 그러면 두려움 적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절망감, 분노, 뭐 이런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불안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불안, 그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1년 정도 이렇게 진단을 받은 환자의 A씨입니다. A씨의 빌리프 워크를 한번 해볼게요. 유방암을 진단받은 A씨는 치료가 힘들다는 그 의사의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 막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건전 생각,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건전 생각으로 정말 불안하고 막 절망스럽고 뭐 이런 부정적 감정이 계속 올라와서 잠도 잘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걱정에 대해서 일이 막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남편하고 얘기해도 막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빌리프 워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종이 맨 위에 이렇게 불안감이다 라고 하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쓰면 이제 세 번째 한 거예요. 여기까지 찾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종이의 이제 왼쪽에 불안감의 원인이 되는 내 속마음을 3개 이상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이 되는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적어본다는 거예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쭉 써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적어본다. 뭐 짧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3개 이상을 한번 적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말기 유방암을 갖고 있는 진단받은 A씨의 불안감을 만드는 속마음을 5개 정도를 쓰셨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분이 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틀림없이 1년 이내에 외동딸을 남겨두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속마음을 여기다가 왼쪽에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라고 쓰셨어요. 첫 번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이 깊어져서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 또 결국 나는 괴로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겠지, 불건전한 생각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쓴 거고요. 세 번째로 쓴 것은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을 악화시키고는 있지만 나에게는 그 생각을 바꿀 힘은 없다라는 이런 또 불건전한 생각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했던 거죠. 네 번째로는 일단은 조금 건강해질지는 모르지만 암을 완전히 쫓아내고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또 불건전 생각이 올라와서 불안했던 거예요. 네 번째 속마음은 이렇게 또 쓴 거고요. 다섯 번째 속마음을 쓴 것은 서둘러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지만 방법도 모르고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이 불건전 생각이 올라와서 또 불안했던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불안감을 만드는 나의 어떤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이 왼쪽에 쓴 5가지 이 불건전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바꿔서 종이 오른쪽에 이제 써보는 거예요. 왼쪽 것을 건전한 사고로 바꾸는 이 방법이 바로 빌벽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본다는 거죠. 첫 번째로 왼쪽에 쓴 게 뭐였죠?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틀림없이 1년 이내에 외동딸을 남겨두고 죽을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불건전한 생각을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바꾸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썼어요. 유방암에 걸렸다고 반드시 1년 이내에 죽는다고는 할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거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1년이란 진단은요,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 치료를 했을 때의 통계 확률이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자연치유적인
면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학문이 바로 정신신경 면역학과 종양심리학적인 이런 측면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희망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봤고요. 두 번째로 왼쪽에 쓴 것이 병이 깊어져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나도 괴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겠지라는 불건전 생각을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한번 바꿔 써봤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꼭 병이 깊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가벼워져서 건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썼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서 우리 이 사람은 상조하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본능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기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본 거예요. 이거 다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본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바꿨고요. 세 번째로는 왼쪽에 쓴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을 악화시키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 생각을 바꿀 힘은 없다라고 왼쪽에 썼잖아요. 이런 불건전 생각을 이걸 한번 바꿔서 오른쪽 건전한 사고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불건전한 사고나 감정이 병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나는 그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세 번째를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신념이죠. 건전한 생각이죠.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빌리프워크의 효과는 보통 3주에서 9주 되니까 충분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왼쪽에 쓴 것이 일단은 조금 건강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암을 완전히 쫓아내고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왼쪽에 썼는데, 이런 불건전 생각을 한번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암을 쫓아내면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암은 삶을 바꾸라는 신호로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 내가 삶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썼어요. 저는 항상 그 암을 이렇게 볼 때, 특히 임상에서 제가 좀 직접 볼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암은 그냥 절벽 위에 철조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삶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좀 더 좀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살아오. 자신에게 좀 솔직하게 살라는 하나의 신호라는 거예요. 결국 원래 상태로 좀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신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확실하게 키우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왼쪽에 쓴 것이 서둘러 이런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지만 방법도 모르고 남은 시간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건전 생각을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바꿔보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 3개월 정도면은 변화하는 시간으로 아주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변화하는 방법도 열심히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종이 왼쪽에 쓴 불건전한 사고를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바꾸어 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리프워크를 하는 다섯 번째 과정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썼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써놓은 종이를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냉장고 앞에 붙여놓든지 어디 문 앞에 붙여놓으시든지 하고 하루에 3번 정도 이상은 항상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건전 생각이 올라오면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불건전 생각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오른쪽만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라는 것이, 이것이 이 빌리프워크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읽어본다라는, 쓰고 읽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본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읽으면 잠재의식 속에 이게 기억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6번째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건전하게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빌리프워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한 3주에서 9주 정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신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건전한 신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내 몸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이런 의학적인 학문 체제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2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마음은 항상 길만길로 간대요. 여러분들 이게 안 바뀌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안 내시면은 과거의 부정적 감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특성, 마음은 항상 한 가지 대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안 가 있으면 나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뇌 과학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밝혀지면서 어떤 마음의 치료는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결국 이 빌리프 워크는 암을 진단받은 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마음을 건전한 신념이라는 새로운 길이 날 때까지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써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3주에서 9주 정도 읽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암 진단 후에 올라오는 불안이라든가 두려움, 분노, 우울감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 빌리프 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불안이나 두려움, 우울감 같은 이 불건전 감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은 이거 한번 사용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삶을 조금 바꾸는 거,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상냥하게 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솔직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보면 생활 습관이다. 이걸 생활 습관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